네, 오늘 사실은 자동차 업종의 온도차가 좀 큰 편이죠. 현대차나 기아차도 조금 그동안 올랐던 것들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품주들 중에는 좀 급락하는 회사들도 있고요. 때마침 저희가 오늘 자동차 관련 연구원을 좀 모셨습니다. 이게 사실 한 달 전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거든요. 근데 오늘 또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얘기를 좀 들을 만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차 실적은 좋은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. 오늘 그렇죠.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. 글쎄요. 뭐 오늘 조정에 관련 부분은 사실 오늘 특별한 뭐 악재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. 네네.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, 근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 오늘 뭐 마침 또 이제 뭐 반도체주 주가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최근 뭐 한 1, 2주 동안 완성차 중심으로 해서 뭐 부품사들 이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되돌리는 흐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뭐 펀더멘털한 이슈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흐름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네. 어떻게 보면 조금 섹터 로테이션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섹터 로테이션이 있는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.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뭐 토요타보다도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 두 회사를 합히면 뭐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하반기에 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? 일단 현대기아차 실적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. 1분기 때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2분기까지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2분기에 한 번 더 이제 분기 최대 영업 실적을 갱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이익 모멘텀은 약간 좀 약화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대기 수요가 많았었죠. 이제 차량을 대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기 수요가 좀 소진이 되는 단계로 가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재고가 지금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은데 지금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재고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라 하면은 이제는 재고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인센티브나 이제 영업 비용 같은 게 좀 정상화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가 이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다. 네네.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하는 걸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.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전혀 못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투자 매력도,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대차가 지금 한 20만 원 선이에요. 오늘 2.8% 하락해서. 그러면 현재 내부에서 현대기아차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? 지금 25만 원으로 지금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. 네네. 그 뭐 현대기아차 2012년도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.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2조 원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26만 원 주가를 이제 도달을 했었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는 그때 1조 원대 영업이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만 원 중반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뭐 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네.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. 음, IRA 관련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? 뭐 IRA 관련된 거는 사실 뭐 이미 너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네네.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보정을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건 안고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제한적인데 뭐 그 부분 때문에 작년 뭐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때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보정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은 좀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.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리스로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작년에 들어간 아이오닉 5나 EV6 말고도 올해 또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차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차효과에 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올해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분명히 플러스로 성장을 할 거고요. 다만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못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럼 지금 얘기하신 걸로는 현재 내부에서 현대차 25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2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목표가가 상향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뭐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네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25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 올해 한 6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반기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뭐 경기 둔화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PER 6배면은 과거 이제 현대기아차 봤던 적정 PER보다도 오히려 좀 낮은 수준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6배면 이제 페어밸류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25만 원, 기아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부품주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오늘 부품주들 온도차가 너무 커서 좀 많이 빠진 데들은 거의 뭐 20% 가까이까지도 빠지거든요. 이렇다 네. 보면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죠. 특히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를 하면서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애들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나왔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네.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상승 하락은 1분기 실적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선 뭐 추세가 꺾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모멘텀, 특히 개별적인 수익성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.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형 부품사들은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. 2분기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할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좀 큰 업체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그러면 타이어주의 급락도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? 어제 이젠 실적 발표를 한 것 중에 이젠 넥센 타이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치를 많이 좀 하회를 했습니다. 원래는 이제 1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운송비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이어 판가도 오르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매출 증가폭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. 그리고 운송비도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으면서 네네. 그 부분이 이제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. 넥타가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다른 이제 타이어 주들까지도 주가가 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사실은 넥타나 금타 같은 경우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반작용도 또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이 업종의 최선호주 탑픽은 어떤 것들이세요? 지금 제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SL, 서현이와 화신 요 세 종목을 이제 부품사주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. 현 시점에서 봤었을 때 사실 완성차는 1분기 때 이미 호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분기 때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가 업사이드가 여기서 아주 큰 폭으로 나가기보다는 부품주 쪽에서 알파를 찾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부품사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자. 그 중에서도 대형 부품사들은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오는 그림이 2분기 이후로도 좀 예상이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믹스 그리고 지역별 믹스를 감안해서 이제 종목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서현이와 SL 그리고 화신 이렇게 세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 세 종목들은 미국 시장하고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고 아이템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지금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확인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화신은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도 연구원님께서 탑픽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